네, 2025년 8월 1일 녹음되고 있는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 4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방금 인스타로 찾아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 약간 떠듬떠듬 나오네요. 약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했죠. 이번 달에도 저 포함 6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6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달에는 이제 저의 보조를 이제 저희 목소리 좋다고 정평이 자자하신 인덱스 작가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저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목소리 전우님께서 좋다고 아주 자화자찬하는 전우입니다. 전우님이 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 사교클럽 자주 방문해 주시는 네 분이 또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경수님부터 먼저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화 보는 회사원 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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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대학생 최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살 걸려서 지금 연재 쉬고 있는 연상구동 김선욱입니다. 아이고. 네, 저는 네, 네, 전우님. 전우입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상어와 히카루를 좋아하는 상어조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도 또 이제 어떤 상품을 준비했냐 선물로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치즈이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저희 녹음방하고 저희 옆에 있는 오프라인방 다른 작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두 방 모두 동일한 작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니시무라 츠지카 작가님의 북극 백화점의 안내원 1권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1권만 있냐? 이 작품이 2권으로 끝나는데요. 이거는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셀프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가져왔고요. 이 작품은 뭔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에 만화보다 먼저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만화는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된 되게 따끈따끈한 만화고요. 이 표지에서도 나타나듯이 고객이 모두 동물인 수수께끼의 백화점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 캐스트로 일하는 주인공하고 손님으로 오는 이 동물들이 펼치는 되게 따뜻하고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귀엽죠. 그리고 색감도 약간 스타일리시하고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나온 지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늦게 텀을 두고 이제 애니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발매가 된 듯합니다.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도 엄청 귀여워요. 보셨나봐요. 맞죠? 애니메이션 귀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번 달에는 제일 추천 많이 받은 만화를 가져와 주신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제 거 만화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거 이제 뒤에 전우님께서 이제 또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녹음할 때 앞에 이거 ASMR처럼 이게 뭐지? 이게 왜 약간 있지? 빠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실 텐데 뭐냐면 대삐약삐약 북스에서 무려 협찬을 해주신 제주도에서 올라온 오메기 떡인데요. 제주도에 너무 맛있다. 오메기 떡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실 줄 몰랐네. 삐약삐약 북스에서 저희 이제 여름에 더운데 차가운 떡 먹고 힘내라고 시원한 떡을 또 협찬으로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뭐 말하다가 쉴 때 있거나 아니면 끝나고 또 시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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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동에 많이 사주세요. 이런 멘트 필요했다. 저보다 나으시네요. 앞서 나가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풍성한 경품과 선물들을 옆에 두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먼저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 오늘 홍보 2가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주원님께서 먼저. 네. 저희 AS 코너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메달리스트 12권 한정판이 나왔습니다. 박수와 함성. 와, 크리스텐드 대박이야. 그래서 오늘 가져오셨어요. 지금 현장에. 상호주원님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메달리스트 하면 만화 클래식에서도 소개를
주셨기 때문에 네. 많이들 알죠. 알고 계실 거예요. 알죠. 네, 심지어 이 수상 영역 겁나 화려하잖아요. 네. 차세대 만화대상, 쇼가쿠간 만화대상, 코단샤 마단대상, 리디 차기 대세상, 마가데미 여우주연상 유이치카 이노기가 받은 거고 최근에 한 리디 2D 미남대회 준우승 요다카 준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굳이 이걸 왜 홍보하냐 하실 수 네. 있을 텐데 저는 아직 해야죠. 부족합니다. 왜? 뭐가 왜냐? 부족한가요? 이 인기가 추르마 이카다 선생님께서 내야 네. 하실 아! 인기 정도가 저는 아 그래요. 원해요. 네. 그래서 아. 여러분들께서 이 네. 한정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가지고 오늘 염원해야지 된다는 네. 거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요. 먼저 한정판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일단 단행본 12권이 있고요. 이 이노게가 저한테 너무 기특하게 메달을 걸어주는 이 펫 투명 스탠드도 있고 스탠드. 홀로그램 일러스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사제 조합 그리고 스승끼리만 있는 거 그리고 제작끼리만 있는 거 다양하게 있는데 네. 대박인 게 이게 최근에 나온 그 애프터눈 표지 중에서 네. 이노게랑 히카루랑 둘이서 너무 이쁘게 나온 표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심지어 넣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굿즈 그래서 만드는 분들이 힘내셨나 보다. 진짜 학상문화사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게 엽서도 그냥 엽서가 아니라 홀로그램 엽서여가지고 이게 금메달보다 영롱하다.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망의 하이라이트 네. 이노리 회전 아크릴 스탠드인데요. 네.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원래는 흑백만 하니까 흑백으로 몇 바퀴를 도는 거야. 네, 흑백으로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 독자분들을 위해서 추르마 이카다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채색까지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 굿즈 그럼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오. 한정판에 사시면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 한정판의 내용은 어떤 건가? 내용은 이거는 진짜 카미사키 히카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할 이 영원 만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달리스트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만화 네. 소개는 안 해주시나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메달리스트는 저희가 녹음한 망가다를 참고를 하셔야 참고를 되겠죠. 하시고 간단하게 네, 소개해드리자면 간단하게만. 이 메달리스트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메달을 걸고자 하는 소녀들의 치열한 분투를 그린 만화인데 이 어떤 메달이냐 피겨 메달을 노리는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선생님들 아주 좋은 스승과 함께하는 만화인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유이치카 이노리 그리고 그 라이벌은 카미사키 히카루인데요. 여기 보통 라이벌이라고 하면 최종 보스고 뭔가 약간 나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12권에서 네. 카미사키 히카루가 자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카미사키 히카루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빛이 나네요. 빛이. 약간 좀 논리적인 비약이 조금 있는데. 그리고 이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미 히카루랑 이노기랑 첫 번째 승부는 했어요. 네네. 아, 그 그쵸. 이번 권에서 두 번째 승부를 합니다. 결과까지 나오나요? 결과는 일단 이거는 비밀로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금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딱 다시 맞붙었을 때 히카루가 하는 멘트 이런 괴물 같은 소녀가 시시할 리가 없잖아. 이걸 또 학생문화사 관계자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메인 홍보 문구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죠. 이노리랑 히카루가 중요하다. 둘의 이 맞붙음이 중요하다. 그걸 알고서 네.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이 연재분도 받고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정박이 네. 안 되다 보니까 뭐 막 전할 참고 수가 참다가. 없었는데 이 정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느껴야죠. 감동을. 근데 나는 이 집에 공간이 없어. 이거 굿즈들 좋은데 둘 데가 없네. 이거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오늘 8월 1일 리디의 성공개로 이미 이북이 발매가 됐어요. 그쵸. 네, 그냥 맞아요. 발매됐죠. 리디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디에서는 어떻게 또 홍보를 했냐 하면은 이노리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기는 타입이야. 이 대사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누가 있지? 네, 선생님? 이거는 리디 북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사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리디북스 홍보 멘트까지 해주셨는데 12권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12권은 일단 히카루가 너무 이쁘고 네.
여기 감동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하시고, 거를 하시면 되고 네. 근데 나는 아직 13군까지 나오고 사면 안 되나 뭐 이러신 분들 계실 수가 그쵸, 있는데 그쵸. 그래도 괜찮아요. 네. 저희에게는 아직 컨텐츠가 많아요. 왜냐 2기 티저가 떴기 때문이에요. 애니메이션 2기 티저를 보시고 이제 이노리와 히카루의 첫 번째 승부를 다시 복습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를 할 게 더 있어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학산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래서 TV에서 나왔나? 이 메달리스트 홍보는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가 따로 그다음은 또 홍보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작년에 제가 여기 사교 클럽에 와가지고 서울인디 애니페스트 관객 심사단으로 네네네,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올해도 제가 관객 프로그래머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네. 1년 전이네요. 네, 진짜 시간이 빠르죠. 네, 그래서 진짜네요. 이번에 처음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울 인디 애니 페스트라는 것은 한국의 유일한 독립 애니메이션 전문 영화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페스트라는 말처럼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관객 심사단으로서 너무 좋다 하는 애니에 상을 드린 거고 올해는 그 전에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지 그거를 선정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출품물 선정하는 네네네. 이 출품하신 걸 제가 다 보고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주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섹션을 2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맡은 거는 국내 파노라마 섹션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구글이나 서울인디 애니 페스트를 검색하시면 이미 상영작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영작들 제목만 보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비슷한 테마로 비슷한 만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만화는 죄송합니다. 오늘 가져온 만화는 이번에는 또 다른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 좀 요즘 핫하잖아요. 또 거기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네. 우리는 스릴러죠. 네. 여자애들끼리의 호러.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만화는 호유무시 카이코 작가님의 물밑에서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론인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앞에는 다 서두였고. 네. 이 만화랑 비슷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파노라마 섹션에서 상영이 될 예정이다. 네. 그래서 아직은 못 보니까 이 만화를 좀 보고 내 스타일이다 하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된다. 네네네.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제목이 물밑에서인데 물밑에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물 밑에서 스멀스멀? 누군가가 스멀스멀 올라올 것 같은. 네. 축축한? 네. 근데 이 여름에 축축한 거 하면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래도 괜찮대요. 왜냐면 이 세상이 더 축축해. 그래서 차라리 물밑이다. 이런 주인공이 나오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 손에 이끌려 가느냐? 물 밑으로. 그거는 여자애들끼리의 얘기니까 이렇게 추동하는 여자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애는 심지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먹는다는 소문이 난 인어예요. 인어의 손에 이끌려서 물 밑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북스에서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건 인어가 사는 마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나 재혼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잠깐 할머니 집에 가 있을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게 됐어요. 뭔가 낯선 환경에 뭔가 애들은 뭔가 나를 눈이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하게 보고 엄마는 안 오고 그런 와중에 자기 동생이 막 이상한 여자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는 그 여자애를 보면서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뭐야 이 상황. 몰라 난 일단 엄마만 기다릴래 하고서 있는데 자꾸 그 이상한 여자애가 자기한테 살살 말을 하는 거죠. 엄마가 진짜 올까? 너 버려진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절망감에 탁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만화의 매력 포인트는 보통 가족끼리 취향이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여자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그러니까 취향이 비슷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하고 손녀가 비슷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취향이라는 게 네. 네. 뭐 덱을 걸려서 나오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좋아하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녀일 때도 소녀였고 내가 소녀일 때도 소녀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나랑 삼각관계야. 이 파국의 끝은 뭐일지 과연 엄마는 돌아올 건지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만화 자체가 약간 옴니버스 만화 네. 형식이란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래서 너무 덥다 못 견디겠다 잠이 안 온다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나씩 읽다 보면 이제 8월 18일이 올 건데요. 네. 그때 연남 CGV로 오시면 됩니다. 연남 CGV. 네. 그때 이 페스트가 한다는 거죠? 네, 그때 개막식을 하고 그러면 언제 끝나냐? 네. 9월 23일 날 네. 폐막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남 CGV? CGV고 네. 9월 18일 목요일, 9월 23일 화요일 그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8월이 아니라 9월이에요? 아까 8월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8월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이래요. 네. 그래서 그때 연남 CGV 잘 기억하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가면은 상호조님 보는 거예요? 주말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상호조님을 저희가 한번 꼭 만나러 네. 성인수 대표님 보내면 되겠네요. 아 성인수다. 나쁘지 성인수가 않아. 간다. 아 성인수다요. 성인수다.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성인수가 간다. 뭔지 전 너무 알아요. 마음에 들어서. 저도 마음에 그래요? 든다니까요. 네. 그게 사실 입에 참 임팩트가 붙어요. 너무 셌다. 일단은 네, 그래서 트루마 이카다 선생님의 메달리스트 하고 이제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트, 서울 애니 페스트, 서울 인디 애니 페스트. 인디 애니 페스트 파노라마 섹션 상영작과 약간 연결이 되는 내용의 후유무시 카이코 작가님의 물밑에서라는 작품까지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전우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좀 저 다음으로 하고 뭐 싶으신지. 다른 분들 혹시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너무 양보하고 아니면 제가 열정적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좀 가벼운 작품이라 상대적으로 네. 제 걸 하고 네네네. 예,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럼 싶은데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사를 갈 때 이사하고 네. 난 다음에 혹시 먼저 좀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네요?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이사요? 한기? 환기? 뭐 환기도 짐 좋죠. 푸는 거 말고 짐 푸는 거 그냥. 말고 그냥 통상적인 거 말고 좀 짜장면. 약간 의식처럼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지. 의사한 동네 산책해요. 그쵸, 그것도 산책하죠. 좋죠. 네, 그것도 좋죠. 네, 동네 일단 한 바퀴 돌아보죠. 저는 제일 먼저 해보는 게 그 제 집 주변에 도서관이 먼저 있나를 찾아보거든요. 예, 그래서 왠지 저는 도서관이 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해요. 예, 그 옛날부터 그쵸. 저는 좀 도서관을 좀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도서관 그래서 색관 되게 중요하죠. 요즘 네. 들어서. 맞아요. 그 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바쁘다 보니까 자주 안 가도 왠지 가까이 있으면 전 좀 좋아요, 그게. 예, 엄청나요. 예, 제 마음 먹고 뭐 한 10분 내에 있다 그럼 너무 좋죠. 예, 저는 정말 코앞에 있거든요. 5분 안에 있어요. 저도 진짜 이번에 좋겠다. 울산으로 이사 가는데 네. 이제 울산 이사 가는 그 집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검색해보고 다 자취방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오. 네, 선바위 도서관 주변으로 이사를 가고 그 이렇게 요새 같이 더운 날 그쵸. 도서관이 정말 쉼터 천국이죠. 사람 다 맞아요. 모여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너무 가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도서관이 곁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되게 원하고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네. 세금으로 산 책이라는 어. 원작은 지이노 그다음에 작화는 케이아카 케이라는 만화가님의 이제 작품인데요. 네. 이 책이 이제 도서관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도서관인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인식에는 단순히 이제 책 빌리러 가고 뭐 책 반납하고 요 정도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어떤 뭐 기본적인 인식이죠. 근데 사실 도서관은 그거보다는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는 해요. 그리고 네. 그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강좌들. 뭐 교양 강의 강좌. 같은 것도 하고 뭐 아주 특별할 땐 공연 같은 것도 좀 하고 전시도 그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도서관에 가끔 큰 마음 먹으면 이제 유명 이제 저자 같은 네.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예, 뭐 북톡스 같은 네, 것도 네. 하고 하고. 예. 되게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지역 사회랑 되게 밀접한 존재란 말이죠. 네, 그리고 도서관이 사실은 수도권이나 경기권 같은 이제 문화 인프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서관이 유일한 문화 인프라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저도 지방 출생이고 제가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했던 이유도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인터넷도 거의 뭐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잘 정연된 그런 문화 인프라를 접할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도서관을 가는 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세금으로 산 책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인공은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고등학생 그 이시다이라라는 학생이 있는데 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책을 되게 좋아했던 학생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양아치처럼 변했어요. 책을 되게 표지만 몰리는. 봐도 좀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약간 이것도 이제 스테레오 타입이 되긴 했는데 양아치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사실 속은 좀 착한 좋은 애였다. 예,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설득을 잘 당해주는 그런 정도의 양아치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책을 되게 멀리 하다가 어떤 우연하게 자기의 마음에 어떤 동하는 게 있어서 네. 도서관을 갔는데 책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책을 반납을 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보통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있죠. 저 있어요. 예. 있죠. 제 친구들 중에도 몇몇 있거든요. 아직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자신조차 잊어버린. 예, 뭔가 도서관에 책을 안 갖다 줬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네. 그런 악몽을 가끔 꿀 때가 있어요. 아, 제가 반납을 안 하는 꼴. 책 대여점에서 책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음. 분명히 내가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깨닫는 거. 되게 비슷한 그런 맞아요, 내용의 맞아요. 악몽을 꾼 적이 있어요. 연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도서관은 괜찮죠. 네. 왜냐면 축제할 때 사면을 해주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거 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아니 원래대로면은 잃어버린 거 똑같이 그거 책 사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캐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서관 계정이. 저는 너무 연체가 심해서 캐상을 당했거든요. 그때 재개설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다시는 못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네요. 도서관 범죄자였던 거죠. 네, 저 경범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10년 동안 이게 반납을 안 했으니까 책을 다시 사서 그걸 똑같이 사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 알게 하는 되고. 걸 계기로 해서 도서랑 계속 점차 가까워져 간 내용이고 이제 자기가 또 도서관에 책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땐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제 도서관이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서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래서 그 도서관에 아르바이트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쭉 이제 어떤 도서관 생활들을 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내에는 이 책이 이제 한 2권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15권까지 발매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1, 2권만 봐도 어느 정도 저는 재미가 있었는데 네. 15권까지 일본에서 나온 거 정도를 보면 그 재미를 꾸준히 유지를 시키고 네.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많았나 보네요. 예. 네. 이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 되게 정적일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좀 액티비티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또 공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민원인을 상대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 약간 진상 민원인 같은 것들도 상대를 해야 됐고 네. 거기서 어떤 일들도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 약간 미스터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책을 만약에 이제 반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뭔가 이제 보상을 받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책이 반납이 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막 추적해 나가는 약간 추리 스타일의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약간 양아치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구연 동화를 맡긴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현 동화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일어나는 일들도 또 재밌고 예.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제 잘 엮어갖고 책으로 풀어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서관이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옛날에나 지금이나 도서관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분이시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좀 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저 자세히 알고 싶다. 요런 걸 이제 알고 싶으면 요 책을 한번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세금으로 산 책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앞으로 쭉 나왔으면 좋겠고 10권까지 일본에 나왔다 하니까 계속 예, 저희 이제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 좀 계속 정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소개를 드립니다. 예. 네,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이 꽤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게 2권짜 말씀해주신 거를 딱 2권 내용에 거기에 예, 다 담겨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보통 한화 완결 구조로 이제 딱 가져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 뭐 1권이면 한 8에피소드 한 6에피소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다 이제 각자마다의 그런 그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완결이 되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예, 되게 풍부하게 한 권임에도 되게 풍부하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라니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저도 이게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도서관 시스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판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는 알바를- 없고 그렇죠. 봉사활동이 보통 네. 봉사활동, 예. 봉사활동 저도 옛날에 이제 네. 봉사활동 좀 하곤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었죠. 근데 예, 일본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만화에 의하면 알바를 쓴다. 아르바이트도 예, 할 수 있겠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음. 봉사활동이에요. 네. 돈 주고 해야지. 아,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돈 받고 해야죠. 열정페이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아무튼 재밌는 어제 내용이네요. 만화 클래식 녹음할 때 저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아, 네, 재밌는 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얘기를. 네, 그래서 원작 드이노 작가님, 작화 케이야마 케이 작가님의 세금으로 산 책이라는 만화를 또 경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약간 제가 소개해보면 좋을 만화가 있어서 제가 네.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에 웹툰을 하나 가져왔고요.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쥐망 작가님의 별거 아니겠지라는 웹툰입니다. 이게 되게 귀여운 그림체, 이제 작가님이 본인이 겪은 실화를 다루는 만화인데 작가님 캐릭터가 약간 토끼처럼 귀가 2개 있는 캐릭터로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저는 살짝 보면서 공포를 느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고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된 나는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라고 시작하는데 그 되게 초반 회차에서부터 명시가 되는데 이분이 결국 진단을 어떻게 받냐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으세요. 근데 초반 에피소드들에서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 증상을 느꼈을 때 네. 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스피닝 같은 거 다니시나? 되게 하반신 단련을 좀 하려고 하시고 그러다가 뭔가 좀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하반신에 문제가 없으세요 하고 대형병원에 가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뭔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가져왔다기보다는 네.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이 작가님의 만화를 보면은 이제 최소한 이제 무료분까지 풀린 데를 보면은 네. 이제 독자로서 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작가님이 증상이 좀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맨 처음부터 알고 있고 그게 이미 공유가 된 상태고 네. 이 작가님이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처음에 바로 큰 병원에 가지 않아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네. 이제 이 일을 실제로 겪으신 작가님은 그거를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계시니까 계속 약간 조금 단계가 낮은 병원을 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댓글창을 되게 유심히 봤는데요. 네. 댓글창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진작 병원에 갔어야지. 진작 여기서 여기서 갔어야지. 여기서 네. 갔으면 마비까지는 안 됐을지도 모른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댓글에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 댓글을 쓰신 분들이 이 일을 본인이 만약에 겪었으면 그분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떤 다리 저림이나 어떤 근육통, 불편함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 공부를 하거나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되게 어떤 만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질환이잖아요. 저 방금도 찌릿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유, 갑자기? 무섭게. 경험 가보세요. 이만한 거 진짜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 약간 G 이런 거랑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처음에 이 작가님도 처음에는 약간 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심화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 작가님이 본인이 겪은 내용 되게 사실적으로 쓰고 있고, 이제 댓글이 그렇게 치열하게 달린다는 건 어쨌든 한화가 재밌었다는 뜻이거든요. 어그로가 끌릴 정도로. 그 한화 단위의 분절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잘 만드시고,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 만화가 좀 사람들한테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지금 무료본 기준으로 아마 8화까지 풀려 있을 텐데요. 네. 8화 베스트 댓글에 어떤 분이 이 만화를 보고 왼쪽 다리 늦지 않게 자기가 병원 재수생인데 가서? 늦지 않게 병원에 가서 위험할 뻔한 거를 되게 일찍 발견했다라는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댓글 쓰신 분이 재수생이라고 나오는데 네. 재수생이면 이걸 사실은 미루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만화를 보고 가서 늦지 않았다라는 게 저한테 어떤 되게 큰 신호를 주는 것 같아서 이 만화를 한번 여러분께 널리 알려보고자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저도 그 올해 초중반에 허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겪고 이 만화를 보니까 이 작가님이 겪은 일들이 뭔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관련해서 질환을 알았던 분들이나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 혹은 겪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수르륵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만화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너무 요새 많이 바빠요. 자기 건강 챙기기도 그쵸. 어렵고. 실제로 지금 좀 제 가족이나 제 주변 또래 심지어 중에서 갑자기 암이 발병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결국에 가장 큰 원인은 피로랑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피로랑 스트레스 때문에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놓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 그리고 해주신 얘기 듣고 제가 이 만화 보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 작가님이 내가 약간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운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로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는 병들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병이 발병하는 거를 그런 것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발병할 수밖에 없는 병들이 있고 그 자기 몸에 왔을 때 그거를 뭔가 이겨내야지 하는 것보다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만화 보면서 좀 강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혹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신지 연령대가 예측이 안 되나요? 대학교 복학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20살 후반 정도. 엄청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본인을 조금 그렇게 그리시기도 하고 이 작품이 처음 연재하시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만화에서 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느끼신 것도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을 때 발병을 하신 거예요. 네. 왜 물어보셨죠? 아니 젊을 때면은 저희가 사실은 그 근골격계 질환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겪을 기회가 많지가 않고 또 이제 뭐 통증이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빈번하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사실은 이제 조금 뭐 있더라도 그냥 약간 좀 넘겨버릴 가능성도 당연히 더 높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젊을 때는 그런 게 막 심각하게 잘 안 오는데 뭐가 좀 이렇게 통증이 막 이렇게 가속화해서 왔다면은 사실은 진짜 심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저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직업병 같긴 한데 오래 앉아 있잖아요 저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근골격계의 어떤 이런 통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인간 자체가 원래 앉아 있는 게 인간이 딱 이렇게 잘 뭐 진화적으로 적응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디스크를 요새 현대인들은 거의 다 뭐 오게 되니까 갖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예방을 저희가 이제 뭐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게 네.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경험하는 거는 요가를 하면은 아니 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왜냐면은 요가하고 상업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좋았다. 정말 네. 그냥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네. 요가를 하면은 어쨌든 자기 몸의 통증을 계속 더 감지를 하게 그 기회를 주거든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왜냐면은 요가 자체가 일종의 명상이니까 명상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니까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자꾸 이제 감지하게끔 그 시간을 갖는 거라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할 일 바빠. 많고 놀 일 많고 네. 항상 뭐 바쁘게 그러다가 이제 자고 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다가도 이렇게 자면은 사실은 어디 아플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가가지고 뭐 이제 밤 됐는데 뭐 병원 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 아프다 내일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말지. 그러면 이제 내일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놀고 친구 만나고 하다 보면은 뭐 다 까먹고. 근데 이런 식의 구조일 때 제가 볼 때는 통증을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감지를 하는 기회들이 자주 있으면은 병원 갈 기회도 또 생겨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놓치게끔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회 구조가 있는 거죠. 통증을 사실 좀 이게 놓치도록 어떤 문화적인 또 미디어적인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신경을 쓰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뭔가 불편한 것들을 저희가 자꾸 이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회가 더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다 그래라고 좀 이렇게 그냥 덮어두는 어떤 이런 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맞아 다 그거죠. 힘들어.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 보면은 다 아픈데도 근데 또 그냥 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누군가 아파가지고 좀 이게 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는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이제 저기 아프다고, 자기도 사실은 병원 가야 된다고. 조금 더 자기가 자기 몸을 챙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더 좀 중시해야 되고, 근데 요가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요가도 좋은 정말 방법이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무리하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더 네. 신경을 그게 써야 사실 되지 않을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몸은 사실 소모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언젠가 쓰면 계속 닳기 마련인데 그걸 자꾸 간과하고 뭔가 영생할 것처럼 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연배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경험으로 오니까 젊은이들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안 되는데 들리는 거야. 젊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거를 경험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놀아야 돼. 젊음이 바빠야 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젊을 때부터 좀 아껴 쓰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네. 새겨 요가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셔라. 다빈님 요가 좀 요가도 하셔라. 네. 염두에 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쥐망 작가님의 별거 아니겠지라는 웹툰을 제가 또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10분만 쉬고 와서 네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처음에 상어조아님께서 만화 2가지 소개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경수님께서 도서관 관련된 만화 소개해주셨고요. 제가 네. 조금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이제 음. 한국인들이 봤으면 좋겠는 웹툰 네. 하나 추천을 드렸습니다. 완전 네네. 공익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다음으로 또 얘기를 해주실 음. 분이 계시다면 자원을 해주시면 어떨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흑염이 좋아요, 흑염이. 네. 저는 여름이잖아요. 음. 뭔가 미스테리하면서도 추리물의 느낌이 가까이 있는 네. 홍 작가님의 현옥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단행본을 직접 또 가져오셨어요. 네. 네, 이게 원래 원작은 네이버 웹툰이고 저도 네이버 웹툰으로 다 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면 이제 윤화백이라는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네. 윤화백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미스터리한 그런 집에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이제 받고 갔는데 네네. 거기 주인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그 집의 주인이었다는 소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근데 얼굴을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을 노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사님을 찾아갔는데 네. 이 송정아 여사님이 엄청 젊은 분이에요. 아, 그리고 밤마다 막 이제 미스터리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이제 윤하백이 그 한 번에 그 이 사람들의 그 송정아 그 여사님의 그런 초상화를 한 번에 그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송정아 여사님의 그런 생활 같은 거를 보면서 관찰하고 어떻게 초상화를 그릴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동거를 하는 계속 거예요? 동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계속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저택에서 지내는 네, 동안. 맞아요. 막 갑자기 송정아 여사님의 초상화들이 정말 많은데 네. 막 갑자기 어떤 초상화에서 피가 난다든지 그런 약간 엄청 으스스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고전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네. 네, 오컬트적인 그런 느낌이 네, 좀 드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돌아가면은 그런 미스터리한 것들이 왜 그러한지 다 풀리고 그리고 또 경고를 하는 이제 노인들도 와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네. 이게 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하백이 제대로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젊고 왜 이 저택에 혼자 살고 또 왜 이 여사님은 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3권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말이 정말 잘 만들어진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결말은 제가 여기서 스포일러를 하면 안 해버리면 되고. 보는 맛이 없죠. 보는 맛이 너무 없어요. 솔직히 그러겠죠.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거 한 번쯤은 이제 여름이니까 뭔가 좀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쓸려가면서 뭔가 으스스함을 느끼고 뭔가 여운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 꼭 한번 추천해볼 만한 작품이라 가지고 현혹 들고 왔습니다. 현혹. 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이제 그 우리가 조선 시대에서 네.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일제 강점기나 그런 네네. 그 경성부일 땐 그런 시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뭐 개화기 같은데 네.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도 좀 괜찮고 살짝 그림 자체가 좀 그래픽 노블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웹툰으로 되게 잘 풀어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의 작품들 중에서 칼부림이랑 더불어서 되게 웹툰만의 우리나라의 웹툰만의 뭔가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그릴 수 있는 작품으로서 정말 중요한 참고 자료 중에서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것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행본을 지금 가지고 왔지만 네. 단행본보다 개인적으로 웹툰으로 봤을 때 더 여운이 많이 남았던 작품이고 또 고민한 게 보여요. 이 작가님이 웹툰을 그리면서도 단행본을 염두에 둬서 그 표현 같은 것들이 아 이렇게 제한이 돼버렸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아 그러면 선웅님이 보시기에는 애초에 웹툰으로 만들 때부터 단행본을 상정하고 그린 작품이다. 네, 그림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더 제약이 걸렸다. 네, 그러니까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뭔가 시선 바라보는 방향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연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단행본을 염두에 보다 보니까 좀 제약이 걸렸다는 느낌을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못 받았는데 그래요. 이제 단행본을 읽고 보니까 좀 그런 게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웹툰도 보시고 이제 단행본으로도 보셨으니까 네. 웹툰에게 제약이 걸렸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둘 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으면은 웹툰 따로 만들고 단행본 따로 만들고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느낌을 받았냐면은 네. 처음에 단행본을 보고 이 결말이나 내가 여기서 느꼈던 연출의 느낌이 이게 아니었는데 했던 거를 찾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게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거는 내가 심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연출은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억이 왜곡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뒤늦게 들게 되더라고요. 단행본을 보게 되니까. 이게 근데, 확실히 네. 이게 그래서- 확실히 지금 만화책에 있는 그 편집을 보고 지금 이제 웹툰에 이제 있으니까 1화를 지금 봤는데 네네. 네. 이게 2019년도 작품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치더라도 그 웹툰의 지금의 문법이랑은 좀 많이 다른 표현이 방식으로 지금 편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만화책을 보면은 오히려 만화책에 조금 더 가까운 편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네. 지금 편집 방향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과도기 시절에 있던 작품이다 보니까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을 2개를 이렇게 나란히 쓰는 연출을 요즘은 잘 안 하지 써요. 않죠. 거의 네. 안 써요. 근데 지금 이제 요 같은 경우는 1화만 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칸을 이제 2칸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걸 시선 유도를 그렇게 해놨는데, 물론 이제 웹툰 연출에 맞게끔 이제 사선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끔은 하는데 그래도 좀 어색하거든요. 요즘 웹툰 문법이랑 좀 많이 좀 틀린. 단행본에 특화된 그렇죠. 문법이죠.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출판 양식을 먼저 만들어 두고 웹툰으로 조금 더 이걸 편집을 한 게 아닐까 싶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추측이 드러서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이 작품이 되게 연구하고 계속 봐야 될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다 잃어버리는 여운과 이제 플롯의 구성 그리고 기승전결을 맞추는 것까지 너무나 이 작품만의 에너지만으로 독자들을 매료시켜 버리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형식의 측면에서도 내용의 측면에서도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과 그리고 들어있는 그런 기승전결 구조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갔는지 서울 웹툰 아카데미다 보니까 서울 웹툰 네. 아카데미 학생들이 한번 이거를 보고 연구해보면 되게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단행본 오늘 기증해 주시나요? 그럴까요? 진짜요? 오. 근데 제가 작가님 계정에 네. 들어가 보니까, 왜냐면 저는 여사님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더 그림이 있나 하고 봤는데 작가님께서 사진을 올려서 작가님 계정을 통해 보니까 지금 현옥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냉혈이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 웹툰이랑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지금 2025년, 2024년의 현재 진행형. 웹툰인데 이 칸이 어. 웹툰스럽지 않아요. 연출이.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칸이 계속 나열돼 있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출판을 아마 염두해서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보면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 같아요. 비단 현옥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작품 카카오에서 연재되는 이 작품도 봤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면 이런 스타일을 원래 고수하는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제 스토리적으로 네. 조금 더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장르인가요? 그게 뭐 반전의 포인트인가요? 장르를 말할 수 있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얘기를 안 하셔서 뭔가 장르가 이제 일단 미스터리라고 대충 들어봤을 때는 얘기를 했어. 아니 물론 이제 이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만화책이니까 만화니까 그림을 보면은 혹하긴 해요. 그림이 지금 너무 표지가 진짜 멋있고요. 표지도 그렇고 안에 이 그림들도 보면은 뭐 퀄리티가 지금 엄청 나시니까 혹하긴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걸 말로만 지금 설명해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네네. 그랬을 때는 다른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만 듣고는 좀 저는 그래요. 일단 표지를 보고 말씀해주신 대로 혹해서 처음 들어오면 되고요. 네. 저도 그래서 처음 혹해서 들어왔어요. 현옥이라는 작품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송정아 여사님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매혹적이면서도 씁쓸한 느낌을 계속 이어져 가지고 풍기는데. 가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쨌든 이제 이야기의 어떤 전개와 결말들이 다 연계돼 있는 네. 그런 이야기다. 자세한 그럼 저희가 건 너무 스포-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 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네. 스포일러를 안 하고 봐야지 네. 제일 재밌는 작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여기까지 없죠. 그러면은 네. 뭐 질문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일러를 할 수 없는 작품 홍 작가님의 현혹 네. 소개를 또 해주셨고요. 지난달에
준호님께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 달은 준호님께서 마지막을 맡아주시면 좋을 것 아, 같고 그래요? 네. 다음으로 준호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이번 달 갖고 온 책은 네네. 아사노 이니오 작가의 소라닌 들고 왔습니다. 아, 신장판으로 네. 신장판은 왔는데, 저도 네. 처음 봅니다. 이게 원래 2006년에 네. 이제 2005년 후반이랑 2006년 해서 두 권으로 발매가 됐었는데 네. 신장판은 작년에 이제 1권, 2권 내용에 뒤에 조금 더 그 1, 2권 스토리가 끝나고 10년 후의 이야기까지를 심어서 한 권으로 400쪽이 넘는 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단권으로 나온 책이고요. 상당한 저것도 벽돌입니다. 네. 아, 네. 꽤 제가 갖고 있는 만화책 중에 가장 네. 단권 기준으로는 두께가 두꺼운 것 같고 음. 그리고 아사노 이니오라는 작가가 아무래도 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미지가 소비가 된 작가이다 그쵸. 보니까 조금은 들고 올지 말지를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읽어봤던 책 중에 굉장히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 작품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줄글 소개를 드리자면 2005년쯤에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도쿄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메이코라는 여자 주인공과 밴드의 꿈이 있지만 디자인 전공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타네다라고 하는 남주인공 커플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둘의 관계가 메이코가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둘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코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타네다도 같이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음반을 내보자. 네. 네. 음반을 한번 시도를 마지막으로 모든 걸 쏟아보고 안 되면 이제 현실에 순응을 해서 이제 직장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이 둘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메이코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 타이나 남주인공이 이제 겪는 수많은 갈등들과 그리고 그 주변 인물도 같이 겪게 되는 다양한 스토리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드라마 장르의 책인데 네. 네, 이게 아무래도 2005년 작품이기는 한데 2025년인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정서가 굉장히 잘 통용이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서 그래서 꼭 들고 싶더라고요. 저도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현실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랑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이나 이런 거 사이에서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각자 선택했을 때 무조건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을 택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꿈을 선택했을 때 그 꿈이 대부분 어떤 창작 활동이나 그런 류의 꿈들은 보장이 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의 근 1, 2년의 미래는 어떨지 몰라도 길게 봐서 10년, 20년 이런 미래가 그려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택을 하든 간에 아무래도 현재의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스템 상으로는 결국에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20대 중후반이라고 한 나이대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을 사회적으로 강요를 받는 나이잖아요. 이제 네네. 사회 진출을 그 나이 때 하니까 그런 어떠한 시대 정서를 굉장히 잘 담은 것 같았고요. 제가 원래 작품들을 볼 때 캐릭터들의 막 이입을 많이 하면서 보는 성격은 아닌데 네. 이 주인공 타네다라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저랑 성격이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똑같이 어떤 현실과 꿈 사이의 고민을 해봤거나 혹은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책이 어떠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이런 방황하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한번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출적인 부분은 이게 네. 출판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펼친 페이지를 막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굉장히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연출적인 힘이 강한 이제 작품이고 실제로 이 페이지의 좌우에 굉장히 볼드하게 테두리를 배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읽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이게 외부로 발행이 됐던 책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웹에서 발행이 됐던 작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연재를 했었죠, 지면에서.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작업을 할 때 이제 뭐 양쪽 페이지를 같이 뭐 클립 스튜디오나 이런 데에서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 페이지 단위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상에서 하루의 힘이 훨씬 강하게 만화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거든요. 또 소라닝이 미디어믹스로 영화로도 나왔었던 그쵸. 작품이다 보니 오히려 그런 영상에 가까운 체험을 하는 데는 그런 펼친 페이지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단점일 수 있으나 또 그것도 재미있는 체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연출도 조금은 인상적인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책도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이 소라닌 책을 이제 제작하고 있던 당시에 아사노 이니오 작가 여자친구가 그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밴드의 다음 새 앨범 제목이 소라닌이라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제목을 소라닌이라 했는데 네. 그때 나온 앨범이 소라닌이 아니라 솔파라는 앨범이 나왔거든요.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게 발매가 됐고 이게 영화가 될 때 이 영화 음원 제작을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이 맡게 되면서 소라닌이라는 곡이 들어간 이제 매직 디스크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서 매직 디스크를 통해서 소라닌 곡을 알고 있었다가 이 책이 이런 비하인드가 있구나를 알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된 책이라서 네. 약간 만화를 접하게 되는 경로가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고. 생각이 네. 그러네요. 들더라고요. 저럴 수도 저 있다. 잠깐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 착각한 원래 곡이랑 소라닌이랑 곡이랑 약간 연관이 있나요? 비슷하다거나 멜로디가 이런 식으로. 그 매직 디스크랑 솔파 앨범 둘 다 초기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앨범이어서 그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곡들이 기본적인 정서는 공유를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 스토리에서도 나오는 어떤 현실이나 꿈 사이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2005년도에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겪게 되는 감정 같은 것들이 네.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앨범들에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군요. 싶은 것 같습니다. 소라넨을 읽어보셨나요? 저요? 모두? 저는 저는 안 읽어봤어요. 저는 그래요? 읽어봤죠. 저도 네. 못 읽어봤어요. 근데 아,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이 신장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작년 작년에 나왔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랫동안 절판 아, 네, 상태였어요. 절판이 절판 상태로 알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북으로도 안 나와 나오고 있었고.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읽고 싶은데 이거를 책을 못 구해서 못 읽으신 분들도 저는 되게 많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사노 이니오 작품이 은근히 그러니까 일본에선 인지도가 높은데 네. 우리나라에선 좀 인지도가 좀 많이 매니악하죠. 떨어지는. 예, 뭐 네. 잘자풍풍 같은 경우도 나오다가 네. 말았고 뭐 이 소라니는 이제 개 중엔 제일 유명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드데드 DDD, 데몬즈, 예, 데몬 DDD 그거, 들어가고. 예. 그게 이제 예, 그게 이제 그 다음인데, 좋은 작품인데, 좀 잘 안 알려준 거, 약간 그 소라닌 시절의 아사노 작가와, 지금 후기의 지금. 작가는 네. 약간 저는 다르죠. 요즘은 네. 약간 만화 괴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괴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소라닌 당시의 작가는 약간 떠오르는 뭔가, 예, 신성. 예, 그런 신성의 느낌이었는데, 약간은, 예, 좀 매력도가 약간 틀리죠. 예, 그래서, 예, 그것도 비교하는 맛이 있고, 예. 네. 저도 최근 아사노 이니오 작가의 이미지로 아무래도 먼저 접했다 보니까 그런 류의 작품들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일단, 작을요? 네, 최근 뭐 잘자품푼이나 뭐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작화나 아니면 주제 같은 것들이 제 취향은 아니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보게 됐는데 네. 이 시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저랑 상황적으로 잘 맞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사노 이니오 작품들을 보면 사진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배경으로 네. 넣는 이제 스타일을 계속 고수를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다양한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긴 하나 이제 거의 시그니처 작화처럼 가져가고 배경에 있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아사노 이니오 작가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이긴 한데 네. 만화 기술적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기도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진을 이용해서 그런 배경을 만드시는 것도 있는데
이 작가님이 또 얼리얼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그런 배경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던 네, 맞아요. 거였던 거예요? 만화 그걸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얼리얼 엔진 만드는 그 회사랑 인터뷰하거나 물론 그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살짝 찍어놓은 그런 것들도 유튜브 영상에 보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이제 AI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3D 쪽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민할 때 자주 참고하고 이제 알아볼 때 보는 작가분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하긴 뭐 요새 이제 작가들이 워낙 네.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3D로 것들, 많이 네, 하시죠. 많이 뭐 에셋 같은 것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 작업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되겠네요. 몰랐습니다. 나는 다 공들여서 하는 줄 알았지. 노가다로. 요즘에 뚝딱 됩니다. 그런 실사 사진들을 활용을 하는 게 소란인에서는 좀 더 이 소란이라는 작품이 다른 이제 소개해 주신 작품들은 거의 다 아예 제3의 새로운 판타지 세계를 어느 정도 현실에서 차용해서 만드는 데 비해서 소란이는 뭐 어떻게 보면 실제 저희 사는 세계에 가상의 인물 몇 명을 얹어놓은 식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실사 사진들을 변형한 걸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메타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만화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서 그런 면에서도 이런 실사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떠한 문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화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 정서,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결국 고민해야 되는 청춘들이 겪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담은 만화 외의 다른 작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얘는 현실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영화? 영화 중에는 스와 노부히로라는 작가의 듀오라는 영화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로 커플의 이야기인데 이제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 주인공과 동거를 하는데 돈을 벌어오는 여자 주인공 이렇게 두 명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비슷하기도 하고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여서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의 매직 디스크랑 솔파 이렇게 두 앨범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 앨범들은 이 작품하고 연관이 좀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란이는 사실 전우님처럼 알고는 있는데 뭐 구할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못 본 분들도 꽤나 만들었어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신장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시면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이렇게 훑어본 것만 봐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온 때가 20년 전에 그 시절을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쯤에 약간 이때 그 나이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정서가 좀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저 시절에 저 어떤 젊은이였던 거니까. 근데 그때 바이브가 되게 지금 제가 잠깐 그냥 했는데도 또 훅 지나가는. 있어요? 훅 지나가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때쯤 읽었거든요. 그때쯤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서 끌어가는 감정의 두 개 축이 저는 청춘과 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후반에 이제 나오는 그런 거대한 어떤 상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청춘의 시절에서 그것이 그때 제 나이에서의 되게 와닿았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아사노 이니오 작가의 소란인 오늘 신장판으로 가져와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전우님이 대망의 벽돌책.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란이는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는 게 약간 그 감성이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 되게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책은 그 정훈이 작가님의 정훈이 만화 베스트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송송 책방에서 텀블벅으로 펀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펀딩을 했다가 이번에 지금 며칠 전에 받은 책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가지고 와본 이유가 일단은 책도 보시면은 여기 바로 다 이제 직관을 하고 계시는데 흉기입니다, 흉기. 진짜.
엄청나게 두꺼운 양장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일단은 두꺼워서 사실은 어디 가지고 네. 이동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오늘 네.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원래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소개만 네.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자랑 삼아서 제가 이런 걸 펀딩을 했다라고 좀 자랑 삼아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분명히 저뿐만이 아니라 이 정훈이 작가님을 추억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는 그러니까 웹툰을 지금 이제 거의 안 보지만 그래도 이제 웹툰을 보던 때가 있었고 초창기 웹툰에 이제 그 한 분이시죠. 초창기 웹툰을 연재하시던 저희가 이제 그 시내 21에서 영화를 패러디해서 이제 연재를 하시던 그 내용이 일단은 지금 제가 펀딩한 이 책에 네.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두꺼운 이유가 정말 그 더 베스트라고 돼 있는데 연재를 엄청 오랫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기간을 보면은 25년 동안 하신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외부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 연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네.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사실은 아프시기 전까지 이제 사실은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치 분량에서 베스트를 꼽고 했는데도 이 정도 분량이 된 어떤 거죠. 분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 엄청나게 연재를 많이 하셨다는 거랑 그거를 이제 보고 추억하고 하던 뭐 분들이 시대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오랫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계실 거라서 그래서 저는 95년에는 당연히 보지 않았죠. 저는 그때 초등학생 뭐 그쯤이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시내 21에 뭐 연재되던 거를 사보기도 했고 또 이제 웹에서 또 연재하던 거를 자주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훈이 작가님을 알게 됐고 뭐 이제 사실 알게 된 거는 뭐 그 삼국지 만화를 또 연재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찐 영챔프의 그 찐 매니아들일 텐데 어쨌든 그 코믹스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재밌게 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이 정훈이 만화의 어떤 그 매력을 어릴 때 저는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뭐 이런 만화가 있어라고 약간 화를 이렇게 별로였다. 네, 왜냐면은 전혀 웃기지가 않은 거예요. 개그 만화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초딩이 사실은 잘 웃잖아요. 초딩은 그쵸. 뭐 똥만 이렇게 가지고 와도 그냥 막 웃으니까. 네. 근데 초딩들 대상으로는 너무 좀 약간 좀 하이 개그였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좀 커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하이 개그인 거죠. 네. 그때는 웃음이 나셨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시내 21에서 패러디 영화, 그 영화 패러디로 올렸던 거라서 다 이제 영화들을 패러디한 내용으로 이제 만화들이 지금 실려져 있는데 영화랑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훈이 만화를 보신 분들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네. 만화의 그 영화의 스토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만화로 이게 패러디라고도 할 수가 없는 영화 포스터만 보고 그냥 이 만화를 그리신 것 같은 뭐 작법 제가 이제 전혀 모르지만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많았어요.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성질내는 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매트릭스랑 무슨 상관이 있는 만화냐 막 이런 너 만화를 그 영화를 보긴 봤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은 그 영화를 모르던 분들도 그리고 이제 영화를 알던 분들도 아마 헛웃음은 분명히 나올 거고 계속 보잖아요. 누적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진짜 아마 터지는 탈탈되는 순간이 순간이 온다.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만 이렇게 이 만화의 흐름을 이해하면은 특히 이 모든 만화의 주인공이 남기남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정훈님 만화 이 펀딩한 책에 여기 소개해도 남기남 만화 데뷔 30주년 기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남기남이라는 캐릭터가 데뷔한 지 30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청년의사라는 다른 웹진에서 연재한 다른 만화에서까지도 주인공 이름은 남기남이거든요. 무조건 남기남. 그래서 남기남이라는 캐릭터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들 그래서 올드보이를 패러디해도 남기남 매트릭스를 패러디해도 남기남 모든 다 남기남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만화인데 이 세계관을 조금만 이제 이해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제가
너무 추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되게 열심히 보다가 네. 어느 순간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끊겨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거든요. 돌아가신 줄을. 그랬는데 바이브 저 개그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브는 어디에서 정말 찾을 수가 없는 이 개그의 어떤 센스거든요. 정말 이거는 누군가가 흉내도 못 내고 아마 뭐 일본 만화에서 개그 스타일이 정말 많지만 이런 개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개그가. 그래서 정말 독보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 뭐 꼭 만화를 안 보는 분들도 신의 20일이나 이런 걸 또 보던 분들이 있으니까 또는 이제 한겨레에서도 막 연재하고 네네.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 정훈이 만화를 많이 이제 보시고 하셨을 텐데 뭐 저 연배가 아니어도 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저 연배였다면은 한때 그래도 그걸 본 기억이 좀 이렇게 남아 계신다면은 아마 이번에 펀딩하고 또 이제 뭐 서점에도 풀리고 할 텐데 좀 이렇게 추억 삼아서 좀 이렇게 찾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좀 두껍기도 하고 약간 부담되는 사이즈기도 하고 뭐 많이 당연 부담돼요. 비용도 펀딩 뭐 이제 제가 거의 역대급으로 아주 고비용으로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가장 많이 이게 들어가는 걸로 했거든요. 비싼데 근데 그래도 도서관에 한 권쯤 이렇게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훈이 만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소개를 하려고 또 하는 있죠. 네, 그 제가 펀딩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굿즈를 받았거든요. 성송책방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굿즈들까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취하선 영화 패러디 했을 때 어떤 그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술잔 그 소주잔 굿즈를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네. 이거를 이제 오늘 저희 사교 모임 상품에 추가로 더해서 네 이거를 또 드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술을 즐기시는 그러니까요. 분 계시면 가져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셔서 이걸 가지고 온 거니까 술을 즐기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이쪽으로 주시면 네. 제가 이 상품을 한꺼번에 네. 몰아서 오늘 추천작 1등 하신 분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바로 투표로 좀 넘어가서 네, 이제 해볼까요? 뭐 저희 다 했으니까. 네, 그러면 네, 서로 이제 전우님부터 한번 어떻게 본인 작품 빼고 네. 제일 보고 싶은 작품 이 중에서 사실 그러니까 가장 오늘 제가 좀 네, 너무 재밌게 그 만화에 대한 어떤 소개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아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책 이름을 또 까먹었거든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도서관에 세금으로 산 책. 세금으로 산 책이 없어요. 그치만 지금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현옥이기는 해요. 네, 이거를 좀 가장 지금 보고 싶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현옥 전 한 표. 현옥 한 표.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선웅님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원래는 저도 세금으로 산 책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왜 자꾸 그런데 본인이 1등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소란인을 제가 작품을 몰랐어요. 네네네. 네. 근데 소란인 작품 소개를 듣고 이게 너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과 관련된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저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공계 쪽에 종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목표는 만화가다 보니까 네네. 만화 쪽을 계속 그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예술적으로 성공한 그런 주변 사람들도 봤고 똑같이 발버둥 치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란인이라는 책의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신장판도 나왔으니까 네. 그동안은 절판돼서 못 보던 거를 한번 소란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우님이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물론 만화사교 클럽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현옥 어차피 저 원래 이거 다 읽어봤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뭐라고 해요 소개할 겸 그리고 출판본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살짝 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서울 웹툰 아카데미 분들한테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 울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김에 이제 짐을 서울 줄이기 기증을 위해서. 하시겠다. 기증하고 가겠습니다. 귀중한 이 세 권 저희 아카데미에 오늘 왜 잘 이래요? 비치해 네, 놓도록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풍성하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선웅님이 추천을 해주신 소란인을 가져오신 준호님은 또 어떤 작품 제일 보고 싶으셨는지. 저는 이제 3달쯤 되니까 패턴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작품을 무조건 고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옥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오, 네. 벌써 이제 투표가 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상호조아님은 어떤 만화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정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금으로 산 책. 오, 그러면은 이제 2대2의 상황이 네. 됐습니다. 경수님은? 저는 책을 이걸 딱 소개한 책을 보고 순간 이거 오늘은 이거다라고 느낀 게 정훈이 만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가 이제 정훈이 만화를 본 게 네. 저는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요. 네. 시내22. 왜냐하면 제가 시내21을 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도서관에 이제 보면은 잡지를 잡지 코너가 항상 있죠. 이렇게 놔둬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는 있지만 매월 매주 이렇게 발행되는 잡지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항상 보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시내21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영화도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 잡지 항상 봤는데 그러면 항상 정훈이 만화가 꼭 있어요. 예, 그러면 나오는. 예, 보고 이게 뭔 말하지? 100%입니다. 비슷하구나. 처음에 보면은 100%입니다. 첫인상은 똑같아.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만화지? 뭐야, 이게? 근데 그래도 시네이시로 볼 때면 정훈이 만화를 빼놓고 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만화가라는 물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오랜 세월을 쌓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어떤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정훈이 만화라는 그 오랜 시간을 쌓아온 그 역사에 저는 좀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예, 이런 만화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에 오늘은 저는 정훈이 만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멘트가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저는 사실은 오늘 처음 이 만화 소개 들었을 때 네. 결정을 했는데 뭐냐면 세금으로 산 책인데요. 네. 죄송한데 제가 네. 이거를 투표하면은 동률이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제 서재 제 돈 재산해서 미리 사놓은 메달리스트 12권을 아.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현옥을 네. 가져오신 선홍님께 책을 어, 또 네. 책과 술잔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선홍님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쩐지 비슷비슷한 멤버분들과 이제 사교 콜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뭐 너무 자주 오시는 분들이니까 소감하실 분? 네. 소감하실 분 없으시죠? 1등 소감 들어야죠. 서울에서 마지막 어떠셨는지. 제가 25회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네, 아마 42회가 됐어요. 네, 42회가 됐어요.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올 것 같으면 이제 기차를 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금공강이니까 최대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제 만화 사교 클럽을 하면서 너무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실제로 만화가를 꿈꾸면서 이제 그런 진로 쪽으로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뭐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얼마 전에 밥도 같이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 계속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네. 저도 많이 노력하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KTX 끊어야죠. 네네. 그래도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짐을 죽이셨는데 네. 사실 짐이 늘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안 읽은 책. 이건 안 뜯은 잔. 네, 그래도 선웅님 포함해서 오신 분들 이제 아는 얼굴들이 있으면 더 즐거운 것도 있으니까 다음 달에도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달 사교클럽 녹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